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조국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투쟁에 다 나섰는데요. 그 선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오늘 출연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님 신의 한수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 여러 가지 정보들 뭐 문재인과 싸워가는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의원님의 이 정보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예. 과찬이십니다. 예. 예.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으니까 조국과 같은 위치에서 활동하셔서 더 문제점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계속 연일 벌이고 있는데 밖에 이제 시민들의 분위기라든가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서 대구는 뭐 솔직히 저더러 더 많이 좀 나서서 예. 활동을 해주고 반드시 낙마를 시켜달라.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장애 집회 때문에 신촌하고 예. 왕십리하고 두 군데 가봤는데 네네. 거기서도 상당히 그 참여하는 분도 해주시는 분도 많고 예. 저희들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를 주는 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말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문제점이 보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인사 검증도 여러 번 해봐서 후보도 내보고 뭐 이런 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하면은 사람들이 한 몇 가지 이렇게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이거는 좀 어렵겠다고 이제 하고 하면은 대부분 후보자들부터 스스로 예. 그 거취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됐죠. 조국 장관이죠. 예, 피의자 같은 경우는 피의자 장관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예, 조국 피의자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서 수사받게 되는 상황, 거기다가 부인이 그 기소까지 되는 상황, 예. 뭐 이런 게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장관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예. 또 이런 상황에 또 국민들 앞에 거짓말까지 지금 한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밀고 나가는 이 대통령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정부 그 생각이 이 정부 사람들의 생각이 이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그 수단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뜻이 이렇든 저렇든 뭐 관계없이 헤쳐나가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진짜 열일하고 계십니다. 예. 이 조국과 관련해서 그 출생신고서, 딸의 출생신고서, 그 청문회에서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빵빵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냥 당당하면 출생신고서 띄어다가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안 줬는데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이제 또 언론에 공개해갖고 말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보면 호적이죠. 네. 이제 호적에 신고를 누가 했느냐. 그건 다 등재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언제 신고했다, 누가 했다, 이게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내면은 전부 뭐 답변이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도 안 내고 엉뚱한 자료 내서 결국 김진태 의원이 찢었죠. 근데 그 왜 이제 이런 일을 했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91년도 본래 이제 애초에 신고된 건 91년 2월생으로 91년 12월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신고를 이제 했다고 지금 이제 호적상 나왔으니까 이제 91년 12월에 조국 피의자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에 부산 의전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시 7월인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9월생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2월생이 진짜인지 9월생이 진짜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병원에 어느 병원에서 출생 신고한 그 출생한 병원 거기 확인하면 이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오겠죠. 2월인지 9월인지. 그런데 2월달 출생 신고할 때도 누군가 신고한 분이 병원 쪽 자료를 포함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왜 12월 달에 신고하면서 9월에 신고한 애를 2월에 신고했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2월 신고할 때 그때 이미 뭔가 서류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작을 또 해야 됩니다. 뭐 집에서 났다고 하든지 예, 뭐든지 예. 증인을 갖다 첨부시키든지 예.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조작을 한 게 이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숨긴 거 아니겠느냐. 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 9월 달에 송사할 때 9월 달에 출생했다고 할 때도 그 병원에서 출생 기록을 이제 받아서 냈을 거거든요. 예. 그 2월 달에 출생했다고 한 서류가 잘못됐든지 9월 달에 출생했다고 한 서류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서류는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죠. 예. 이거를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돌아가신 선친께서 하셔서 자기는 모른다고 국민들한테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자기가 다 신고해놓고. 자기가 다 하고. 예. 이야.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굳이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했을까?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왜냐면 9월 달에 태어난 애를 2월 달에 이제 했으면은 이건 학령을 하나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 학교에 그렇죠. 보내려는 목적으로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다시 또 이제 2월 달이 제대로 출생한 건데 9월로 이제 다시 또 돌린 거는 조민인가 그 딸이 그 자기가 쓴 어떤 자료에 보면은 부산의전원에 들어가려면은 나이가 늦은 게 좋다. 나이가. 예, 같은 나이라도 출생이 이제 늦게 되는 게 유리하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한 건지 모르는데 본인이 그런 글귀를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산의전원 가는 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가 두 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조민이 글을 써놨을 때 나이가 늦은 게 좋다. 예. 생일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이제 입학연도가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한 해 늦게 이제 그렇죠. 학교에 들어온 걸로 만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글을 왜 썼을까? 저는 그게 이제 계속 보니까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바꿀 수 있다. 나는 바꿀 수 있어. 아니 늦은 게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거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절에 다 가서 시험을 똑같이 치러야 되는 건데 생일을 갖고 너 빨라? 늦어? 이거 갖고 시험에서 합격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바꿀 수 있다. 니네들도 바꿀 수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도 바꿔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피의자 쪽이 어떤 조작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일가견이 지금 있지 않냐. 왜 또 저희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본인이 63년생으로 이제 과거 군 경력 그런 데 보면은 63년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게 65년으로 고쳐졌으면은 이 과정도 호적에는 이게 나와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호적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입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도 나중에 만약에 63년생으로 처음에 이제 돼 있었다고 하면은 65년생으로 가자면은 또 법원 그 판결을 한번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병원 서류라든가 이런 걸 또 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아마 해본 거 아니겠냐. 이제 이 판단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민이가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휴학을 하지 않습니까? 질병 휴학을 하거든요. 그 질병 휴학 하려면은 그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그 진단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진단서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진단서는 저희들이 그 진단서를 그 서울대병원에다가 이제 그 당시 나온 거 제출하라고 했더니 병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진단한 의사도 안 나옵니다. 진단서 번호도 없고, 연번호처럼 이렇게 진단서. 가짜란 얘기죠. 그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대학원에 낸 서류는 있는데, 그 서류를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다 가리고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휴학원을 언제 내냐면 10월 1일 날 내는데, 이 진단서는 10월인데 날짜도 지웠어요. 그러니까 휴학계를 내고 난 뒤에 이 진단서가 들어간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이게 훨씬 높은 겁니다. 완전 조작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뭔가 지금 밝힐 수 없는 이런 상황, 그 4주 이상의 그 치료를 그 진단을 요하는 이런 이제 병명이 뭔지를 지금 저희들 이제 모르니까 이거 역시 뭔가 지금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경우 케이스를 다 이제 이게 보면은 뭔가가 지금 은폐되어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뭐 피의자 임원 불변이고 우리 우리 야당에서도 그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찾아서 제공을 하고 이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날 보니까 그것도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페이스북 글을 갖다가 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살이 찌고 있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예, 예. 아, 그게 어떻게 진단서가 되는지. 예. 아니 법무부 장관이면요, 그 누구보다도 서류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야 될 사람이 이제 앞으로 무슨 검찰 조사 그러면 진단서 내세요 그러면 저 페이스북에 그날 아팠다는 거 자료 내면 다 인정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저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거짓말하면 장관이 되고 사실을 얘기하면 잘리고 예. 이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면은 이거는 국가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금 저 장관 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자, 조국 피의자 장관이 예. 아니라 예. 피의자로 불러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사실 말이죠. 우리 곽상도 의원님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가장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나가서 뭐 피켓 들고 서 있고 뭐 이게 투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정말 맥을 짚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권의 핵심, 그 가족 문제. 아, 이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웬만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또 재직하셨기 때문에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했지만 이 자들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날카롭게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한다면서 태국을 갔지 않습니까? 태국 누누이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살고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또 이것도 조사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특종입니다. 근데 뭐 물론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황상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대통령이 태국 가셔서 네. 출입기 몇몇 댁에 따님을 만났다. 태국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인지를 이제 거꾸로 이제 기자들 상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이제 해봤습니다. 예. 했더니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몇몇 기자들과 자리를 가지면서 오프를 전제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는 대통령과 따님이 만났다는 건 알 수 없다. 기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오프를 전제로 오프 더 레코드 보도하지 마라.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대통령과 따님이 만났다는 건 알 수 없다. 행간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만났다가 아닌데요. 기자들한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데 이거 뭐 행간 자체가 강하게 만났다는 어떤 심증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들에게 얘기했고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기자 하나가 이건 기사거리다. 그런 얘기 했지 않냐. 왜 거짓말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기자들도 무마하고 또 청와대 입장도 전달하고 양쪽을 이제 동시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행간의 얘기는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비보도를 전제로 이제 했기 때문에 기사로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시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딱 정해졌네요. 밝혀졌네요. 태국에 있다는 게 딸이. 아, 이게 딱 연관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지게 되면 이 정권이 무너질 수뿐이 없는데 지금 말이죠. 그 딸이 태국 갔는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특별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사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 수뿐이 없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줬다. 별별 의혹이 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위가 그 비트코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연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가서 좀 입맞춤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세간에는요. 뭐 사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세간에는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동 가능한 뭐 이런 거 다 찾아해서 그 관련되는 얘기들을 쫓아가 보려고 지금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태우고 가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확인도 해보고 있고 사실 규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정보 제한이 너무 접근 제한이 돼서 다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 결산 그쪽에 결산하는 데서 심사하는 데서는 경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호 비용. 그거 밝히라고 해서 우리 당이 지금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주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인데. 그럼요. 국민 세금 쓴 걸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하라는데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이제 결산 그 끝날 무렵 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밝혀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지금 우리 당의 그 간사하고 이종배 의원하고 지금 그 부분을 꼭 좀 이번에 규명이 되게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추석 모이면요, 뭐 굴비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고기도 올라가겠지만 가운데다가는요 조국. 피의자 조국을 딱 놓고 식구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냐, 정의로운 사회냐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 곽상도 의원님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구에 계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지역구에 계시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내년 선거가 딱 치러질 때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정권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곽상도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 무슨 짓이라도 다 해야 돼. 이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 준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원봉사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 또 의원님도 지역구 방문하실 텐데 막 가서 막 응원해주고 야 봐라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의원님 가시니까 좀 뻘쭘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가서 적극적으로 그냥 화이팅 외쳐주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가면은 지역구 주민들과 이렇게 간담회도 하실 텐데 성원 많이 해주시고요. 곽상도 의원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자, 마지막으로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 추석을 맞이하고 했습니다. 이 즐거운 추석이 되고 우리 살림살이가 좀 국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답답한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국민들께 정말 뵐 면목이 저희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경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정부의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제 전환을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좋은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딸 문제, 아들 문제. 아니, 이놈의 정권은 왜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당신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든다고 하죠.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겠습니까? 불공정하죠. 태국에 왜 갔을까? 딸 보러 갔는데 딸은 왜 만났을까? 사위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여튼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는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 정말 열심히 싸우는 투사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반찬도 드시고 또 식구들끼리 음복도 하시고, 그런데 말이죠, 조국 얘기 꼭 하면서 응징하자, 규탄하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확 광화문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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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